자, 우리 디덕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지난주에 스타트를 했어요. 일단 그 디덕션, 디듀스는 일종의 D를 하는 겁니다. 덜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냐, 여러 평행 우주 중에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를 가능성을 좁혀가면서 C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단 한 가지 가능성만을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심지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윈도우라든가 그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떤 코드를 내가 입력받았냐에 따라 서로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 그 과제 넘버1에서 수식 파싱하는 파서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다양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3 더하기 5를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1024 곱하기 1024를 해야 된다와 같이 정확히 한 가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당장 여기 적혀 있는 건 나한테 뭘 시키는 거냐, 그 한 가지 의미를 탐닉해 가면서 가능성을 줄여가면서 진행하는 걸 디덕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거 말고도 이제 인덕션이라고 말하는, 인이니까 뭔가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들고 있는 재료들, 자잘한 재료들을 가지고 더 강력한 뭔가를,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귀납에 해당하는 거를 인덕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리덕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시 뭔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를 다른 문제의 조합, 다른 문제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으로 바꿔갖고 푸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푸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미 풀어본 적 있는 다른 문제를 갖고 들고 와서 여기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리고 그게 확실하다면 실제로 문제를 바꿔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디덕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들고 왔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그래서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은 정확히 뭐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시 파일 .c 파일 여러 개 지금 올려놨고 그걸 압축해서 올려놨는데, 압축을 까보시면 파일이 7개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열반 같은 경우는 그 7개 중에 1번 자료를 살짝만 둘러보고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갖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도 딱 그 정도까지 조금 스피드를 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 이름을 갖고 수식을 적어두면 저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둔 채로, 그러면 내가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 거냐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복잡한 선언을 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적어놓고 적절한 문장들, 수식들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C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예시 슬라이드, 지금 요 13번째 슬라이드가 30 몇 장이 있을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준비하고, 그래서 요전에 제가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전 예시에서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요 void라는 void라는 스페시파이어가 C에 존재합니다. 그 친구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정식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완전한 형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하다에 반대되는, 그렇지 않다, incomplete와 관련한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어서 구경해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5주차 금요일 날 시험 볼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 주 수업 내용이 이제 우리 1년 여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형식과 관련한, 그래서 완전한 형식, 불완전한 형식 등등과 관련한 얘기가 마지막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디스어셈블리가 나오기는 해요. 제가 여러분이 적은 느낀 점 확인했을 때 디스어셈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거기는 고의로 슬라이드 제목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별표를 찍어놨어요. 그렇긴 한데 구경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7가지 예시 코드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 디듀스하는 규칙들 내지는 각 연산자들, 우리가 이전에 이번 수업에서 새로운 연산자들 몇 개 구경해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앰퍼샌드 연산자,
별 연산자,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소괄호 열고 닫고도 각각 데클러레이터 할 때 같이 소개했었죠.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의미들을 여러분이 짚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가급적이면 다음 주 수업 시간 오기 전까지 7개 예시 파일들, 아마도 이게 분명히 수업 시간에 잘 안 될 것 같아서 주석을 미리 잔뜩 적어놨어요. 따라서 구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거 구경해보고 다음 주 수업에 오시고 최소한 기말고사를 보러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내용까지 구경했다라고 상정하고 기말고사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해 봅시다 하기 전에 자, 출석 찍어주세요.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요 코드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변수 이름 2개를 지금 스태틱 위치를 가질 만한 글로벌 이름 선언을 2개를 추가로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넘버입니다. int 변수 이름이에요. 하나는 weight예요. 더블 변수 이름이고 얘는 1.5를 담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중괄호 안에서는 함수정의 중괄호 안에서는 늘 봐왔던 그 덧셈식과 는 수식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weight 값에다가 1.5를 더해서 그럼 3.0이 나오겠죠. 그거를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손에는 3.0이 들려 있고 그걸 결과적으로 int 한 칸에다가 담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뭐가 담길 거냐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뭐 파이썬 동네에서 그런 거 몇 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아마도 3이 담길 거다. 3.0에 대한 int 형식 값인 3이 담길 거다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막 오류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까지 깐깐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넘버 자리에는 어떤 값이 담겨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여기서 3.0이 담긴다라고 말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더블 형식 값 3.0이 담기는 게 아니라 int 형식 값 3이 담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 넘버는 int 값 하나를 담기 위해 도입해둔 int 변수 이름이니까요. 거기다 3.0 못 담아요. 일단은 더블 형식은 8바이트입니다. int는 4바이트고요. 용량촉으로 못 담습니다. 그래서 3.0 더블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인 3을 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디 보자. 과제는 이제 필요 없고 방금 전 코드를 제가 들고 와서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매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한번 실행해서 요 덧셈식과 는 수식을 합성해 놓은 이 수식에 대해서 C 컴파일러가 어떻게 지금 컴파일을 해놨나? 달리 말하면 C 컴파일러가 요 수식을 무슨 형식 덧셈, 무슨 형식 는 수식으로 다루고 있었냐를 여러분이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리를 열어보시면 늘 봐왔던 그런 무분이 애드니가 아닌 이상한 SD라는 전미사 비슷한 게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ove sd, 자, 일단은 당연스럽게도 는을 하기 전에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일단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eight 더하기 1.5 하면 지금 나오듯이 3.0이 나올 겁니다. 왜냐? weight엔 지금 1.5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덧셈을 하기 위해서 좌항이랑 우항을 준비해야 돼요. 우항 같은 경우는 상수 수식입니다. 리터럴 그대로 적어놨어요. 따라서 걔는 뭐 굳이 메모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 weight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미 관점에서는 weight에는 항상 1.5가 들어있다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막 나중에 최적화기는 키면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 weight에 대한 명령어를 먼저 만들어요. 메모리 위에 $weight 자리에 있는 그 더블 형식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mmwordptr weight에서 아마도 $weight 값이 요건가 봐요. 16진수로. 거기 자리에서 가져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xmm0에다가 담는다라고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이 xmm0은 뭐 이전에 EAX 이런 거 구경해 본 것처럼 레지스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PU 본인이 원할 때마다 아무 값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CPU 칩 안에 내장돼 있는 그렇긴 한데 아마도 뭐 적당히 생각하기로는 더블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뭐 그런 느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걷다가 weight 값을 담습니다. 를 의미하는 명령어가 지금 move sd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move가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엔 지금 add sd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sd가 붙어 있으니까 아마도 더블 값을 덧셈을 하는 그런 명령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즉시값 얘기한 적 있잖아요. 03000000 같은 게 명령 안에 콕하고 4바이트가 박혀 있는 걸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 add sd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지금 이렇게 8바이트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블 형식 값은 8바이트짜리입니다. 따라서 보통 C 컴파일러들은 더블 형식 상수 수식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산할 때 항상 더블값 1.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명령어 안에 즉시값으로서 내장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대신에 아무튼 1.5를 쓸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 본인이 임의로 정해둔 미리 1.5를 담아두기에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걷다가 미리 1.5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위에 본인이 1.5를 담아놨던 바로 그 자리에서 1.5를 들고 와서 그거랑 XMM0에 담겨있는 웨이트 값이랑 1.5랑을 더하도록 그렇게 지금 컴파일러 해놨다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컴파일러 쪽에서의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드 적는 시점에서 우리가 적는 수식 1.5는 여전히 상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컴파일 할 때 그걸 즉시값으로서 메모리 안에다가 미안해요. 명령어 안에다가 내장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쪽은 디테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전히 1.5는 상수 수식이 맞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add sd 하면은 3.0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전 내용들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3.0은 아마도 좌항에 해당하는 XMM0 레지스터에 그대로 담겨 있게 될 거예요. 따라서 add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하기 는 연산자 같은 느낌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명령어 이름조차 깁니다. 얘는 일단 내비두고 그 밑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전에 본 적 있는 move 세 글자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전에 구경한 적 있듯이 그냥 말 그대로 옮겨 담는 거잖아요. 는 그 자체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는 지금 SD가 안 붙어 있어요. 따라서 사실은 MOV 명령어는 move 명령어는 그냥 단순히 는 수식을 계산한다를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지금 같은 경우는 int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int 형식 값 하나를 int 형식 한 어딘가에다가 또는 레지스터에다가 담아두기 위한 그런 명령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ove 지금 어디다가 move를 하냐? 넘버 자리에다가 담는데요. 그 다음에 뭘 담냐? EAX 레지스터에 담겨 있는 값을 담는다와 같이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아야 돼요. 지금 수식 구조상 넘버 자리에 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뭘 담냐? EAX에 담겨 있는 값을 담습니다. 그러면 EAX엔 뭐가 담겨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요 위에 적혀있는 요 명령어가 그 EAX에다가 뭔가를 담는 명령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자 일단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름 보시면 CVT TSD 숫자 2 SI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CVT TSD 2 SI입니다. 그 다음에 EAX에다 담는다. 뭘 갖고 담냐? XMM0 갖고 뭔가에서 담는다와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XMM0 레지스터에는 3.0이 들어있습니다. 더블 형식 값 3.0이. 그걸 토대로 EAX에다 뭔가를 담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EAX에 담겨있는 값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는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버 자리에는 숫자 3이 담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걸 보기 전에 요 위에 있는 SD가 과연 무슨 뜻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D. 자 일단 요 move SD랑 add SD는 둘 다 int 형식이 아닌 더블 형식을 다루기 위한 명령어예요. 따라서 아마도 D는 더블의 약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플롯 형식 4바이트짜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더블 형식 8바이트짜리를 다루기 때문에 SD를 쓰는구나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S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싱글, 더블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S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또는 이제 뭐 선형대수라든가 그런 수업에서 이제 벡터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벡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벡터가 뭡니까? 일단 뭐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하죠. F 벡터 막 이런 식으로 흰 벡터 뭐 변위도 벡터라고 말할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우리 막 변위, 속도, 가속도 할 때 어떤 무언가 점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막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 당장 지난 학기 게임 만들 때도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우리가 X 속도, Y 속도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을 여러 값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값들의 조합으로 뭔가 하나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벡터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여럿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럿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게 되는 거죠. 벡터들의 나열로 행렬을 푸는 느낌으로 선형대수 수업이라든가 뭐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2학년 이후에 튀어나올 만한 수학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어쩌면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여기 적혀있는 S는 그 벡터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만을, 더블값 하나만을 옮긴다와 같은 느낌의 단어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 그게 지금 스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move SD는 move 스칼라 더블의 줄임말입니다. 더블값 하나를 move를 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인텔 CPU는 move SD 말고도, 그러니까 더블값 하나만 옮기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더블값을 여러 개를 줄줄이 통째로 옮기는 그런 명령어도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데이터를 명령어 하나만 땅 던져주면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옛날 CPU에 이런 게 추가가 됐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 예를 들면 플롯 형식값 1024개를 한꺼번에 곱셈을 해야 된다, 1024 곱하기 1024 벡터 곱셈을 해야 된다 와 같은 상황에서 CPU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그래픽 카드한테 그 작업을 시키는 식으로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느낌으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이제 튀어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만들어둔 것들 중에 더블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그런 명령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값 하나를 옮긴다, 더블값 하나를 서로 더한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SD도 그 더블값 하나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CVT는 지금 느낌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더블 형식값 갖고 인트 형식값 하나를 만들어서 EAX에 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CVT는 컨버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VT 컨버트, 그 다음에 SD는 스칼라 더블이고 SI는 그렇게 따지면 스칼라 인티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블 형식값 갖고 인트 형식값 만드는 그런 느낌의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지금 T가 하나 더 껴있는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파이썬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트 3.9 하고 엔터를 친다 칩시다.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3.9에 대한 인트 형식값 하면 엔터 치면 뭐가 나올 거냐 생각해 보면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보통은 컴퓨터 동네에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소수점 달린 숫자에 대한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얻고 싶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버림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음수일 때는 그때는 어느 방향으로 버리냐가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도 그렇고 C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3.9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구한다라면 버림을 수행해요. 그 다음에 그 버림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는 트렁케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소수부는 버리고 정수부만 남겨갖고 인트 형식값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내용상으로는 EAX에 담는다. 따라서 3을 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OV 인트 값 하나 옮기는 명령어를 써서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 다루는 명령어 써서 EAX에 담겨있는 3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으면 비로소 요 수식 문에 적혀있는 요 덧셈식 는 수식의 계산이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return 0 세미콜론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add sd의 d가 더블을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s가 스칼라를 의미한다,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달리 말하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요 rate 더하기 1.5 덧셈식을 더블 형식 덧셈을 수행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작업을 원타임에 실제로 인텔 CPU가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끔 더블 계산용 명령어들을 써서 컴파일을 진행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더블 형식 수식, 상수 수식이죠. 1.5에 대해서 즉시값을 쓰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냥 메모리 위에 본인이 직접 적절한 자리에 더블값 1.5를 미리 담아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dd sd 명령어는 그 위치에 담아둔 그 더블값을 들고 와서 쓰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식 1.5가 상수 수식 1.5가 L밸류 수식이 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런타임에는 요 1.5가 담겨 있는 더블 한 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드 적는 시점에 앰퍼샌드 1.5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칸이 어디냐를 물어보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건 막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쪽은 그냥 뭐 현실적인 얘기, 그걸 즉시값으로 담기엔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놨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move 명령어는 이전에 봤던 그거예요. 는 수식에 대한 컴파일 결과고 얘는 int 값 내지는 int 칸을 다루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껴있는 명령어가 cvt.tsd2si 명령어가 그 XMM 얘도 레지스터입니다. 거기 담기는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EAX 레지스터에 담는, 그래서 컨버트 하는 더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명령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t는 트렁케이션의 약자고 요게 지금 컴파일 결과로 들어있다라는 게 이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더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구할 때 소수부는 버림을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전 코드는 이런 느낌으로 디듀스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덧셈을 하고 그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3.0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넘버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도 요거 몇 번 해본 적 있잖아요. str 더하기 int 같은 거 하면 개 털렸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이 그런 덧셈식을 적을 때 내 지금 숫자 덧셈을 해야 되는 거냐 str 붙이기를 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형식 이름 int 또는 str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래서 뭐 초이스에 대한 int 형식값 내지는 차에 대한 str 형식값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절하게 형식을 맞춰가면서 수식을 구성해야 덧셈식 등등을 구성해야 우리 목표에 맞는 작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줬습니다. C 동네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수식에 대한 int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과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 한 다음에 원래 덧셈식을 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붙여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친구를 캐스팅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다가 형식과 관련한 표현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int 세 글자 형식 이름 그 자체를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왜 괄호를 치냐? 파이썬 동네에서는 괄호 안 쳐도 됐는데 C 동네에서는 괄호를 치게 해놨습니다. 언제? 형식과 관련한 뭔가를 수식으로서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괄호를 앞에다 뒤에다 붙여서 서로 완벽히 구분하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캐스팅 연산자의 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이전에 조사식 탭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 중에 아마도 대부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t 괄호 열고 별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와 같은 이상한 복잡한 형식도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int만 적을 수도 있고 int 별 적을 수 있고 int 대괄호 3 적을 수 있고 int 소괄호 열고 닫고도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조합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적을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적어두면 대상 수식,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이에요. 그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요 캐스팅 연산자를 붙여서 꾸민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수식의 형식이 지금 같은 경우는 int 형식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C 컴파일러랑 우리의 인텔 컴퓨터는, 그 다음에 여러분 맥북 쓰고 있다면 ARM 컴퓨터는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CVT 인텔 기준으로 CVT 어쩌고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당연히 맥북 안에도 맥북에 있는 CPU도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명령어를 써서 그 값을 원타임에 얻을 수 있게끔 적절한 컴파일을 수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코드는 원본 버전 코드, 요 캐스팅 연산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적었던 코드랑 완전히 동일하게 컴파일이 됩니다. 똑같은 명령어를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C 컴파일러 눈에는 얘는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덧셈한 다음에 그걸 갖고 int 값 만들어서 넘버의 자리에 담아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컴파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CVT 명령어를 써서요. 그래서 돌아보면, 자,
그래서 왜 그런 작업을 해주냐? 왜 캐스팅 연산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작업을 수행해 주냐? 왜 중간에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해서 그 인트 값을 담도록 컴파일을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작업은 어디서 수행하고 있냐? 뭐를 할 때 수행하고 있냐? 요 덧셈식이랑 는 수식을 다루는 도중에 수행하는 겁니다. C 컴파일러가. 그다음에 그렇게 컴파일하는 이유는, 이 덧셈식이 마지막에 인트 값이 나오는 수식으로서 컴파일이 되는 이유는 당연스럽겠지만 그 왼쪽에 적어둔 는 수식에 좌항 자리 수식이 지금 넘버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자, 지금 보세요. 는 수식이에요. 좌항은 인트입니다. 우항은 더블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인트가 이긴 거예요. 더블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담는다와 같이 컴파일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생각해 보면 인트 더하기 플롯 하면 일종의 플롯이 우성이다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3.5 하면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4.5가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두 형식이 서로 싸울 때 인트랑 더블이랑 싸우면 더블이 이겨요. 그건 C 동네도 똑같습니다. C 동네에서도 만약에 이게 넘버는 웨이트 더하기 1.5가 아니라 넘버 더하기 웨이트 더하기 1.5였다면 이때는 덧셈식 좌항 우항에 인트랑 더블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블이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그런 수식이 아닌 거예요. 는 수식이에요. 좌항이랑 우항이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항 계산한 결과값을 좌항 자리에 담는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항, 우항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당연스럽게도 좌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다 담을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담으려는 그 자리가 인트 한 칸짜리면 나는 인트 값을 담는 게 본분인 겁니다. 더블 칸이다. 그럼 내 손에 인트 값이 있다 하더라도 우항 계산했을 때 인트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더블 형식 값을 만들어서 더블 한 칸에 담아도록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인트 는 더블 같은 느낌인데 이게 는 수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좌항 수식의 형식이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인트기 때문에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왜 수식 넘버가 인트 형식 수식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지난주 말고 더 이전 시간에 구경해본 그 링크랑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넘버에 대한 선언에 입각해서 본다면 넘버는 인트 형식 수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면 저기다가 인트 대신에 더블이라고 붙여놨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자, 여기에 만약에 인트 넘버 대신에 더블 넘버라고 적어놨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1.5 더하기 1.5에서 3.0을 만들고 그거를 더블 한 칸 자리에 담을 거예요. 따라서 그냥 3.0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일단 컨버트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플러스, 자, 이 두 줄은 아까랑 똑같아요. 3.0 구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move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move s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블값 xmm0에 담겨 있는 거를 메모리 위 넘버 자리 더블 한 칸에 담는다. 얘는 이제 더블 값을 담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move sd를 쓰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지금은 move sd고 아까는 move였냐, convert 플러스 move였냐는 그 넘버에 대한 선언에 int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더블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답하면 그게 유일하면서 완전한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디덕션 엄청 간단한 이미 파이썬 수업에서 구경해 본 적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디덕션이랍시고 소개를 했어요. 요약하면 컴파일러의 디덕션은 주로 형식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식의 형식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이 지금 인트 형식 수식이냐 더블 형식 수식이냐 C 컴파일러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명령어, 이 덧셈식을 add 명령어를 쓸 거냐 add sd 명령어를 쓸 거냐를 정해서 그걸 .ex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에다 미리 기록을 해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기록해둬야 나중에 더블 클릭하든가 했을 때 런타임에 우리의 인텔 CPU가 적절한 작업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수행을 해줄 거예요. 형식에 딱딱 맞춰가면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주로 형식을 찾기 위해서 수행되고 수식의 형식 등등에 대해서 방금 전에 수행한 예시를 구경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그나마 이 디덕션 규칙이 간단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C++ 가시면 조금 더 강렬한 디덕션 규칙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내 요 이름은 C++ 컴파일러가 나중에 이걸 수식으로서 적어놨을 때 얘는 디덕션을 이렇게 수행해줘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직접 new 더블, new int 만들고
new 더블이랑 new int랑 싸우면 new int가 이기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C++ 컴파일러는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1 더하기 3.5 하면 4가 나오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디덕션을 수행할 때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각 수식의 형식에 대한 디듀스를 수행할 때 그 수식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다양한 문맥들, 영어로는 컨텍스트들을 고려를 해요. 예를 들면 덧셈식만 봐서는 더블 덧셈식이 맞아요. 레이트가 더블 형식 수식이고 1.5가 더블 형식 리터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덧셈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트 형식 값을 만드는 느낌까지 컨버트 명령어까지 써서 컴파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덧셈식이 아닌 걔 바로 옆에 적혀있는 는 연산자, 그 바로 옆에 적혀있는 수식 넘버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수식 넘버의 형식, 는 수식의 좌항 자리 수식의 형식이 선언에 입각했을 때 인트 형식 수식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맥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내지는 저 위에 적혀있는 선언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디덕션을 수행하는 이유가 보통은 그래서 이걸 add로 해야 되냐, add sd를 해야 되냐, 무슨 형식 값을 담는 거냐 등등을 정하기 위해 디덕션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듯이 C 컴파일러는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 각 수식에 적혀있는 그 수식으로서 적은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참고해 가면서 링크되어 있는 선언을 참고해 가면서 형식을 파악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 디덕션이라고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 건 명백히 컴파일 타임에 발생합니다. 그걸 잘 수행해서 명령어들을 만드는 것까지를 컴파일 타임에 수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컴파일이 끝났다. .exe 파일 만들었다. 그 이후 시점에는 이 디덕션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런타임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대신에 컴파일 타임에 수행합니다. 파이썬 동네에선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a 더하기 b 수식 각각의 형식이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int 덧셈 해야 되는 거냐, str 붙이기를 해야 되는 거냐 등등을 전부 다 런타임에 수행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if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C 컴파일러 쓰고 있는 우리 C 동네에서는 덧셈식 적어놨다. 걔는 무조건 int 덧셈이거나 더블 덧셈이거나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정확히 하나로 결정된 채로 컴파일이 끝납니다. 따라서 if문이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한 가지로만 존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int일 수도 있고 더블 덧셈일 수도 있고 캐릭터 덧셈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 한 가지 경우로만 좁혀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디덕션이라고 여러분이 읽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미리 한 번만 해두기 때문에 그렇게 C 프로그램 좀 오래 걸려서 잘 만들어두면 나중에 실제로 런타임에는 그 덧셈을 수행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파이썬에 예를 들면 몇 천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10시 45분이니까 지금 살짝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아마 시간이 꽤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고 막 너무 서두르면 또 그건 또 애매해지는 거니까 적당한 스피드로 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적당히 그죠? 우리 12시 한 10분 정도에 끝내는 걸 목표로 일단 최대한 달려보고 그렇긴 한데 내용이 많아요.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한숨밖에 못 쉴 거예요. 다 다음 주가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이제 는 수식은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덧셈식만 남겨놨는데 근데 이번엔 선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int 변수 넘버를 쓰는 게 아니라 int 변수 이름 넘버를 쓰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함수 이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func는 인수는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호출하면 int 값 주는 따라서 함수 호출식의 형식이 int를 함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함수 이름을 써서 덧셈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func 더하기 weight는 의미 관점에서는 함수 덩어리랑 더블값 하나를 덧셈을 하는 셈입니다. 이게 제대로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체급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쪽은 데이터고 한쪽은 코드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꺼지라고 하고 실제로도 얘 즉시 빨간 줄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그 파이썬 수업에서 구경해 본 것처럼 좌항, 우항 각각 지금 이름을 적어놨어요. 따라서 문맥을 파악합니다. 저 이름에 대한 선언을 파악을 해요. 근데 그 선언이 한쪽은 함수 덩어리가 튀어나오고 한쪽은 더블 값이 튀어나오는 더블 형식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치 파이썬에서 int 더하기 str하면 꺼지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함수 형식 더하기 더블 형식 덧셈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즉시 빨간 줄을 컴파일 타임에 즉시 빨간 줄을 적어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즉시 빨간 줄은 사실 컴파일 타임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어차피 나중에 오류 날 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미리 빨간 줄 그어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덧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C 컴파일러는 더더욱이나 모를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랑 더블 값이랑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소개하기로 했었던 그 void라는 친구를 써서 잘은 모르겠어요. obj는 현재 void 형식 변수 이름입니다와 같이 적어놓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해놓고 obj 더하기 weight라고 적었어요. 이때도 비슷하게 한번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나 컴파일 하고 싶은데 하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int였다.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int 더하기 더블 적은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더블 덧셈을 할 거예요. int 값에 대한 더블 값을 컨버트 명령어 그것도 따로 있겠죠. 한 다음에 더블 덧셈 add sd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void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간단히 생각하면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 값이랑 더블 형식 값을 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빨간 줄에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볼게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void 형식이 있음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컴파일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등등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류가 열심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비슷해요.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납니다. 지금 문맥상 obj는 void 형식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rate는 여전히 더블 형식 수식이에요. 따라서 나는 void 더하기 더블 덧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void specifier에 대한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oid specifier예요. 자,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void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실생활에서 void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 막 void라는 단어 이제 막 형상화를 한다면 막 우주 공간 같은 그런 공허함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id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void는 일단 기능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형식 이름으로써 void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C의 기본 형식 해가지고 베이직 타입 해가지고 네 가지를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char 뭐 차 내지 캐릭터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int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플롯 형식이랑 더블 형식이 있다라고 네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진짜로 이 네 가지밖에 몰라요. 그렇긴 한데 C 컴파일러는 여기에 추가로 void도 형식 이름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void라는 게 형식 이름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나중에 void 형식 한 칸짜리 변수 선언 내지는 void 형식 세 칸짜리 배열 선언을 적거나 한다면 보통은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발생해요. void가 형식 이름이란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void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 선언 적어두면 그래서 어쩌라고 꺼져 하면서 바로 꺼지라고 막아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일단 obj는 void 형식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 놨어요. 그 다음에 numbers 같은 경우는 현재 배열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놨습니다. int 배열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rate는 extern이 붙어있긴 하지만 아무튼 더블 배열 이름으로서 도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그 rate라는 이름을 써서 그 rate라는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정의해 둔 사이즈가 얼마냐, 몇 바이트짜리냐를 계산 결과값으로 내뱉는 수식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return 0 세미콜론 얘는 일단 그냥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컴파일하면 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빨간 줄을 그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void obj 세미콜론 하면 이 선언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불완전한 형식 void은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이라는 표현이 우리 수업에서 이제 처음 부각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id 형식은 완전하지 않은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버즈를 한번 볼게요. 넘버즈는 불완전한 형식 int 대괄호 열고 닫고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넘버즈 지금 선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친구 배열 이름이로 합시고 도입해놨습니다. 근데 그 넘버즈에 대한 형식이 C 컴파일러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즉시 빨간 줄을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이츠는 더블 배열 이름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서 사이즈 오브 레이츠를 하면 여기에 지금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선언에서는 별말 안 했는데 그 선언으로 도입해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레이츠는 지금 빨간 줄 그어놨고 여기도 불완전한 형식 더블 대괄호 열고 닫고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코드는 현재 오류 덩어리고 일단 지금 나오는 게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선언은 오류가 실제로 납니다. 불완전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선언 적어두면 C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C 컴파일러는 이 선언을 읽고 적절한 위치 내지는 크기 등등의 상수값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두 선언은 일단은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맞아요. 우리가 따로 extern이라든가 그런 걸 붙여놨지 않았기 때문에 C 컴파일러는 요 void obj 세미콜론만 보고도 얼마든지 ampersand obj 값이랑 size of obj 값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언을 읽는 그 시점에 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C 컴파일러는 자, 일단 쉬운 걸 먼저 봅시다. 요 배열을 먼저 봅시다. 넘버즈 대괄호 열고 닫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C 컴파일러는 요 선언만 읽고 넘버즈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이 배열이 몇 칸짜리 배열이냐, 결과적으로 이게 몇 바이트짜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냐, allocate를 해줘야 되는 거냐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선언에 적혀있는 내용만 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C 컴파일러는 이름 넘버즈 6글자만 보고 잠깐만 7글자인가? 아무튼 이름만 보고 아, 저 사람 보통 숫자 3 좋아하니까 인트 3칸짜리겠지 라고 지 맘대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디덕션이 아닌 겁니다. 점성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C 컴파일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놓은 명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디덕션을 수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언상으로는 여기는 근거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문맥상으로 이 넘버즈가 몇 칸짜리다 라는 그 결정에 디덕션에 도움을 줄 만한 다른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전에 살짝 예시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3, 5, 7 처음에 담고 스타트 하겠어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마우스 갖다 대면 넘버즈는 C 컴파일러 보시기에 인트 3칸짜리 배열이구나 라고 디덕션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프로그래머 본인이 직접 넘버즈 인트 배열인데 처음에 357 넣고 스타트 할 거야 라고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357 적어놓고 7칸짜리 희망했다면 그건 본인이 도둑놈인 거잖아요. 본인이 이니셜라이저에다가 인트 3칸짜리 배열을 이니셜라이즈하기 적절한 코드를 적어놨다라면 딱 그걸 보고 고지고대로 여기다가 C 컴파일러가 몰래 여기다가 3을 적고 컴파일을 수행해 준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즈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넘버즈 하면은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른 이름들이랑 겹치지 않는 12바이트만큼의 영역을 물색을 해주고 그걸 토대로 앰퍼샌드 넘버즈 값을 알아서 정의를 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니셜라이즈 같은 힌트도 없고 프로그래머가 여기다가 본인이 직접 3칸짜리야와 같은 힌트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라면 리터럴 적어놓은 것도 아니라면 이 한 줄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넘버즈가 그래서 몇 바이트짜리인데 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즈가 몇 바이트짜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칸들이랑 겹치지 않는 넘버즈만을 위한 영역을 그 위치 상수값을 정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언은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라 컴파일러가 그걸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완전 노답이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까지 그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뭔가 완전한 형식과 불완전한 형식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형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이것도 달리 말하면 정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넘버즈에 대한 정의를 프로그래머가 적절하게 해두지 않은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희망한다면 컴파일러한테 정의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 인트 여러 칸 써야 되는데 와 같이 마음먹고 선언을 적는다면 그 배열에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배열을 도입하고 싶다. 그걸 정의를 시켜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하면 그 배열이 무슨 형식 배열인지 몇 칸짜리 배열인지 등등을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줘야 돼요. C 컴파일러는 절대로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파이썬 수업에서도 똑같은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함수 정의 생각해봐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NSA 네 글자만 보고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프로그래머가 알려줘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엔터 쳐가면서 들여쓰기 해가면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어줘야 돼요. 지금도 그거랑 완전 똑같은 거를 일종의 정의를 여러분이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둬야 되는 건 그 넘버즈의 형식이 정확히 뭐냐를 정의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 넘버즈의 형식을 완전하게 C 컴파일러도 알아먹을 수 있게 정의를 해줬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익스턴을 붙여놓은 선언이에요. 따라서 얘는 일단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은 아닙니다. 다른 어딘가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의를 수행해 뒀을 것이고 걔랑 링크를 해가지고 쓰기 위한 이름 선언이에요. 따라서 요 한 줄만 가지고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 레이츠의 형식은 불완전해도 돼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냐? C 컴파일러가 요 선언만 보고 앰퍼샌드 레이츠 값을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 오브 레이츠도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걔가 몇 바이트냐?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 아래에서는 그게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미 정의되어 있어야 할 만한 정의되어 있었어야 할 그 상수값,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즈 오브 값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에는 위에서 본 거랑 동등한 오류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형식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얘는 지금 레이츠 한 칸이 몇 바이트짜리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려면 레이츠의 형식을 알아야만 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꺼지라고 얘기를 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살짝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지금은 요게 좀 특별한 케이스고 예를 들면 레이츠 자체는 얘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 지금 배열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얘가 0번째 칸에 뭐가 담겨 있냐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레이츠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꺼내 쓴다는 레이츠가 몇 칸까지 가능한 거냐랑은 기본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3 담는다? 가능합니다. 3.0을 담는다로 간주되겠죠. 그래서 더블 형식 한 칸짜리에 더블값 담는다와 같이 그냥 컴파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8바이트짜리냐 16바이트짜리냐 32바이트짜리냐를 C 컴파일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지금 기본 세팅으로 쓰고 있는 80년대 C에서는 지금 즉시 빨간 줄 끄어놓긴 하지만 이게 사실 컴파일은 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원래 레이츠를 3칸짜리로 해놓고 쓰고 싶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요 수식 계산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3 곱하기 8에서 24가 튀어나오진 않을 거예요. 0이 튀어나옵니다. C 컴파일러가 모른다고 그냥 0 나온다고 해버려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 수식은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타임이 계산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얘는 좀 애매하니까 지금 즉시 빨간 줄 그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다시 맨 위에 있는 선언으로 돌아올 거예요. 얘도 지금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드, 불완전한 형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드 형식은 정확히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식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 컴파일러는 보이드가 형식 이름이란 거는 알고 있어요. 키워드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무슨 형식인지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C 컴파일러는 보이드 형식 값이 무슨 값인지 내지는 보이드 형식 한 칸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를 전혀 몰라요. 물론 보이드 더하기 더블 덧셈 하는 방법, 보이드 형식 값을 가지고 인트 형식 값 만드는 방법 등등도 전부 다 모릅니다. 아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플러스 C 동네에서는 아무리 프로그래머라 해도 자 생각해봐요. 넘버즈 지금 불완전한 형식
적어놓고 그걸 선언이랍시고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선언을 완전한 형식을 적어둔 선언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넘버즈의 형식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3 적던가 하면 돼요. 또는 4 적던가 하면 돼요. 아무튼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딱 골라서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유효한 선언이 됩니다. 근데 보이드는 그렇지 않아요. C 동네에서는 아무리 프로그래머라고 해도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정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 형식은 항상 불완전한 형식입니다. 그 누구도 보이드가 무슨 형식인지 몰라요. 몇 바이트짜리인지 몰라요. 인트랑 덧셈이 가능은 한 거냐? 또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불완전한 형식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C 컴파일러한테 얘기한 거예요. 보이드 한 칸 이따 쓸 거니까 OBJ라는 이름으로 쓸 거니까 너 좀 준비 좀 해줘 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C 컴파일러는 이제 앰퍼샌드 OBJ랑 사이즈 오브 OBJ를 정해야 돼요. 근데 C 컴파일러는 그걸 몰라요. C 프로그래머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id specifier는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해둔 미리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둔 그래서 데디케이트된 의도된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디케이티드 불완전한 형식이에요. 심지어 컴파일러 본인을 포함한 코드 적고 있는 프로그래머인 우리를 포함한 그 누구도 void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내용을 정의할 수 없도록 막아뒀어요. 그래서 보이드 값, 더블 값 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이드 칸의 크기 모든 것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알아야지만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이드 형식 이름 내지는 보이드 형식 수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 그게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몰라도 되는 상황에서는 가끔 이 보이드 형식을 써도 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제 예시를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시간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보이드 형식 쓰는 걸 보이드라는 키워드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예시 코드 같은 데서 요거를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저만 할게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시 코드에 여기저기에 잔뜩 적혀 있으니까. 메인 호출하면 달리 말하면 컨트롤 F5 누르면 펑크원을 한번 호출한다라고 한다 칩시다. 자, 이거 실행하면 이런 예시가 있다 칩시다.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 펑크원 출력됨 이라고 출력되겠죠? 실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으로 구경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력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지금 컴파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런타임에도 우리 의도대로 지금 동작한 거예요. 근데 얘를 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봐봐요. 이 함수 정의 첫 줄을 봅시다. 펑크원은 아무튼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얘 호출하면 우리한테 보이드 값을 하나 주는 함수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여기다 적어놓은 이 수식, 자, funk1은 함수 형식이에요. 근데 걷다 괄호 열고 닫고를 붙였으니까 얘는 선언에 입각해서 void 형식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void 형식 수식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얘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컴파일 된 겁니다. void 형식이 뭔지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성공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 했다 칩시다. 자,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요거까지는 지금 가능한 것 같아요. funk1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return 3 세미콜론 적는 것까지는 일단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우리 버전에서는 오류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컴파일 결과 확인해 봤을 때 어차피 return 값은 메모리 위에 담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에다가 담아서 보낼 거기 때문에 크게 막 부담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EAX 레지스터에다가 3을 담아 놓고 끝을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unk1의 return 값은 3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int 변수 선언 적고 는 수식을 적는다 치면 이젠 여기서부터는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void 형식 수식을 적는 거는 그때까지는 보통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void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void 형식 값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꺼지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int 한 칸에 void 형식 값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이드 형식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형식이에요. C 컴파일러가 절대로 그런 걸 알 수 없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꺼지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다른 예시는 예를 들면 자, 보이드 뭐 넘버는 얘는 꺼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인데 넘버가 몇 바이트짜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자, 당연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칸을 모르는데 두 칸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요건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건 일단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아니지만 보이드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보이드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포인터 변수 선언을 적는 건 얘는 또 가능해요. 자, 물어볼게요. 자, 요 PTR은 사이즈 오브 PTR 하면 몇이 나올까요? 를 물어볼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붙는 게 별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PTR 자리에 담는 거는 메모리 위 몇 번지냐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메모리를 하나만 올려놓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포인터 형식 값들은 전부 다 크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기본 세팅이 x64 세팅으로 돼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오브 PTR 하면 얘는 C 컴파일러도 잘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 x64 환경에서는 포인터 값은 전부 다 8바이트짜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TR은 뭐 보이드가 적혀있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얘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 앰퍼샌드 PTR 값과 사이즈 오브 PTR 값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걔는 어차피 별 하나 담는 애고 따라서 8바이트짜리구나. 겹치지 않는 8바이트만큼은 얼로케이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 PTR 누가 물어보면 8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지금 보이드 형식을 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PTR 세미콜론 가능합니다. 왜냐? PTR은 별 형식 수식이잖아요. 여긴 지금 그냥 별 하나 PTR에 뭐 담겨있니 물어보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걷다가 0을 담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포인터 값을 담는다든가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얘도 다시 보면 소수점 안 달린 8바이트짜리 숫자를 PTR 자리에 그냥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브하면 됩니다. 얘가 인트 형식은 아니긴 하지만 자, 생각해봐요. 메모리 위에 3번지니 4번지니 막 진짜 그 현실 사회 주소처럼 뭐 3-1번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냥 소수점 안 달린 숫자만 써요. 뭐 3.5번째 칸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수점 안 달린 숫자고 8바이트짜리고 그걸 그냥 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PTR에는 0000000000000000이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컴파일 될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 이 PTR의 형식은 뭐냐라 물어본다면 지금 선언에 적혀 있는 보이드 별 형식입니다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별 PTR을 적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적는 건 지금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은 거예요. 이건 마치 방금 봤던 펑크1 적고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붙여놓은 것까지인 거예요.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털리는 거예요. 보이드 형식 한 칸에다가 3을 담는다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걔가 인트 형식이라면 얘는 그냥 3 담으면 돼요. 걔가 더블 형식이라면 컨버트 해갖고 담으면 돼요. 근데 보이드 형식은 이게 인트 형식인지 더블 형식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는 수식을 어떻게 컴파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털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별 자리에 지금 얘기를 해두고 있고 당연히 잠깐만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에 한다고? 하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펑크1에다가 뭐 int 넘버는 펑크1에서 여기는 지금 보이드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구하는 걸 모르는 거고 위에 거는 그렇지 않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거는 보통 되게 자주 수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보이드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사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선언을 적을 때 보이드 형식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 위한 포인터 변수 이름까지는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C 컴파일러가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건 별 하나가 몇 바이트짜리냐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0이라든가 다른 포인터 값을 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0번지에 있는 그 뭔가까지 적는 것도 역시나 가능해요. 얘는 지금 그 계산 결과 값을 실제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값을 실제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만나면 그럼 이제 털린다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그 보이드 형식이 있음 같은 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드 배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값을 리턴하는 함수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보이드 변수 안 될 것이고요. 보이드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기 위한 포인터 변수, 얘는 애매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거는 나라도 해줄 수 있겠구나, 8바이트짜리 변수 취급하면 되겠구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는 딱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요 완전성, completeness, 불완전하다, incomplete하다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마지막 요 대사푸트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화요일반도 오늘 새벽에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16주차 화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15주차 화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진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전반부 내용 정리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랑 연계해서 보면 좀 더 나을 만한 그런 내용을 다룬다든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그 화요일 날 수업에 와서 시험 보기 직전 수업에 해당하는 거죠. 와서 구경을 해보고 금요일 날 시험을 보시거나 내지는 뭐 영상으로 구경하고 금요일날 시험을 보시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화요일반 15주차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출제를 할 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수업 내용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여러분이 금요일날 시험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희망하신다면 15주차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이렇게 구경해보고 금요일에 시험 보시는 걸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도 몇 명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도 한 10자리 정도는 지금 빈자리가 있으니까 화요일반 친구들도 막 52명인데 전부 다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아무튼 간에 게다가 15주 차면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영상으로 보겠다라고 고르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특별히 신청 같은 거 받지 않고 우리 반 친구들 자유롭게 15주차 화요일 마지막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거는 다 다음 주 얘기고 다음 주에 이제 요 완전성이 추가로 들어가는 요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면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이드가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간단하게만 해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이드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이다. 그 누구도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걸 정할 수 없고 C 컴파일러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드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시 반인데 12시 1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40분 정도 남았는데 자,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을 구경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요. 예시 코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이셔서 여러분 수업 페이지에서 13주차 예시 압축 파일 푸시면 보여드릴게요. 푸시면 이런 느낌으로 .c 파일이 7개가 나옵니다. 1, 2, 3, 4, 5, 6, 7 해서 나올 거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요 것들 중에 1번, 2번, 3번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각각의 내용물들을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얘는 큰 따옴표로 우리가 적어둔 리터럴들을 C 컴파일러가 어떻게 컴파일 수행하냐. 아까 보니까 더블값, 즉시값으로 밀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수 수식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어딘가 몰래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 13글자짜리란 말이에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하면 잠깐만 14글자짜리란 말이에요. 걔는 당연히도 즉시값으로 그 14바이트를 다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계산한 결과값 에 해당하는 그 글자들은 당연히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 몰래 숨겨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랑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지금 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5번이랑 6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6번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었던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선언, 별도 붙어 있고 대괄호도 붙어 있고 소괄호도 붙어 있는 선언을 실제로 도입을 해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가 예시로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구경하시면 이제 과제 넘버 3를 납득을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파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예시는 그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 안에 형식 적어두는 캐스팅 연산자랑 관련된 부연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시면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1번의 펑크 1, 2 정도까지는 다 복습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펑크 3, 한 단계 더 나가서 펑크 4 하면서 주석 설명,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이런저런 숫자 자동으로 출력되게 세팅 다 해놨으니까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잠시 뒤에 저랑 같이 천천히 구경해 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반 같은 경우도 1시간 정도 비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오늘 과제 넘버 2 설명을 40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1번 자료 구경할 만한 타이밍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일단 구경해 보시고 저한테 손을 들면 개인 전록으로 이렇게 미리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그 다음에 1번 자료에 대한 천천히 설명 진행하는 거 사실 그때도 다 하진 못했어요. 거긴 바로 뒤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때 진행했던 거 영상으로 이렇게 따로 해갖고 올려둘 테니까 따로 편집해서 제가 영상 뒤에다 붙여두는 게 낫겠죠. 그렇게 붙여갖고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그거 집에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 다음 주 수업 오시기 전에 과제 넘버 2 완성해 보시고 그 7개 자료 일단 구경 다 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도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니까요. 꼭 구경해 보시고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스럽게도 이번 주 요 슬라이드랑 지난주 슬라이드 내지는 우리 전반부 슬라이드 등등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돌아오시면 그 주석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슬라이드 넘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정규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는 걸로 할게요. 먼저 가실 분들은 먼저 가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여기서 일단 코드 한번 구경해 보고 저 돌아다닐 거니까 저한테 질문해 가면서 지금 당장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이전 수업 자료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 1학기 수업 자료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디덕션 규칙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는 선언을 어떻게 읽냐를 확인했습니다. 선언은 여러분이 적는 거고 C컴파일러는 그 선언에 적혀있는 걸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대괄호 붙이도록 선언을 적어놨다. 그러면 그 이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배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별이 가장 먼저 붙는다. 그 이름은 일단은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괄호 열고 닫고가 붙으면 걔는 일단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인 측면에서 의미 관점에서 함수 덩어리를 리턴하는 함수라든가 아니면 배열 덩어리를 리턴하는 함수라든가 또는 함수들의 배열이라든가에 대한 선언을 적으면 그건 즉시 꺼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선언을 적은 프로그래머를 탓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일단 별개로 두고 아무튼 선언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적을 수 있고 C컴파일러도 오롯이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대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이름 선언 적어서 그런 이름을 도입해 놓고 그 목적 자체는 나중에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함수 선언 적는 이유 그 함수 나중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호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수 호출식을 적기 위해서요. 배열을 도입하는 이유 내가 원할 때마다 0번째 칸, 1번째 칸 원하는 칸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꺼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등등이라 봐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선언으로 도입해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식으로서 적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식으로서 적어둔 그 이름에 대해서 C컴파일러가 어떻게 컴파일을 수행하냐 어떻게 알아서 뭐 그 막 딱 뭐 센스 있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가 7개가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째 예시는 수식으로서 적은 배열이 그 배열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상수값이 나오는 수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할 수가 있음을 디듀스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봐요 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은 1번째 예시니까 뭔 소린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num은 int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세 글자로 맞추기 위해 num으로 잘라둔 거고 일단 3을 담고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r은 이전에 소개한 적 있죠. arr은 int 5칸짜리 배열 이름이에요. 얘는 대괄호 안에 리터럴을 적진 않았으나 이 선언에 이니셜라이저를 붙여놨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이 arr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붙여놨어요. 따라서 C 컴파일러는 이 선언만 읽고도 arr이 5칸짜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실제로 대괄호 5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디덕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C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에 5라고 적어둔다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r은 int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고 지금은 0을 담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 부연 설명이 등장하는데, 자, 포인터 값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위 몇 번지, 0x30번지 이런 식으로 저도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모리 위 0번지에 int 한 칸이 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의 동네에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라든가 엔간한 컴퓨터들에서는 메모리 위 0번지, 0번째 자리에는 그 어떤 값들도 담지 않게끔 우회를 해가면서 회피를 해가면서 컴파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는 절대로 $ptr 하면 0이 튀어나온다든가 $number, $arr, $main 하면 0이 튀어나오지는 않도록 구성을 해둬요.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요즘은 뭐 메모리만 몇 기가 막 이러니까 그런 정도 낭비 같은 게 되는 거죠. 낭비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포인터 값으로서 0번지랍시고 담아놓고 진행한다라는 건 이제 메모리 위에 int 칸이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ptr은 그 어떤 int 칸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위 0번지는 절대로 int 칸이 있지 않아요. 그러도록 C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해줍니다. 근데 이 포인터 변수 자리에는 0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의미를 추가로 파생하는 겁니다. ptr은 지금 그 어떤 int 칸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arr의 0번째 칸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담아놓고 스타트 할 수도 있어요. arr에 대해서 int 5칸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ptr을 갖고는 int 칸을 특정할 수 없어요. 아직은 나는 int 칸 뭐 쓸 건지 고르지 않았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0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도록 보통은 코드를 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는 0 말고 다른 값을 담도록 컴파일이 수행되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포인터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int literal 0을 적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컴파일되고 방금 전 말했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일단 C 동네에서는 항상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친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넘버에 3 담을 수도 있고 넘버에 4.5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나는 여기에 int 값도 더블 값도 그 어떤 값도 담지 않겠어. 여기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은 그 어떤 값도 해당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none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one은 절대로 3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4.5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인사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거예요. 가 보장돼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 int 값 3이니?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none은 3이 아니니까요. 4.5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프린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도로 포인터 값을 다룰 때는 0번지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0번지는 절대로 $arr 자리도 아니고 $num 자리도 아닌 거예요. $main 자리도 아닌 겁니다. 가 보장되도록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신경을 써도요. 정의를 그렇게 해줘요. 그 어떤 이름에 대해서도 0번지랍시고 정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none 비슷한 느낌으로 그 어떤 칸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느낌으로 써주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void specifier 얘기했었고 그거 지금 소개했고 그래서 main 시작하자마자 지금 위에 선언 적어둔 그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위치 상수 값들을 출력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시 코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펑크원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이거 보면 지금 num, arr, ptr 셋 다 글로벌 이름들이잖아요. 따라서 쟤네들 전부 다 스태틱 위치를 가질 겁니다. 나중에 실행하면 우리 기본 환경상으로는 7ff 어쩌고저쩌고와 같은 숫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세 어드레스 값들이 전부 다 다르게 튀어나온다는 걸 확인했다면 성공입니다. 당연스럽게도 그 세 칸들은 인트 칸, 인트 5칸짜리 배열, 그 다음에 인트 별 하나 담기 위한 칸 전부 다 메모리에 서로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잡혀 있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걸 확인한 채로 펑크원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자, 펑크원은 복습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이름을 써서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그 한 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는수식 우리가 이전에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직접 적은 적은 없고 대신에 함수 출식에 인수 자리에 앰퍼샌드 넘버스 0번째 칸 값을 담는다 같은 느낌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여러분이 는수식 적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데이터 흐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앰퍼샌드 넘 값을 계산한 결과값을 ptr 자리에 담는 거예요. 그랬을 때 ptr은 앰퍼샌드 넘 한 다음에 각각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자, 요거 예시 파일 7개 있지만 하나씩 탑재해 놓고 컨트롤 F5 눌러야 제대로 컴파일 될 거예요. 각각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은 저는 지금 0번지, ARR은 8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PTR은 완전 멀리 220번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PTR은 앰퍼샌드 넘는 수식을 계산한 직후 시점에 앰퍼샌드 넘 값, 지금 담은 값이 뭐지를 출력하고 있어요. 앰퍼샌드 넘 값은 메인에서 미리 확인해 봤던 그 값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000으로 튀어나와요. 앰퍼샌드 넘 값은 000입니다. 왜냐? 이게 사실 상수 수식이잖아요. 쟤네 스태틱 위치를 갖기 때문에 앰퍼샌드 넘 값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항상 똑같습니다. 따라서 아까랑 똑같은 000이 나오면 돼요. 따라서 이 는수식은 ptr 자리에 요거 000을 담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식 ptr 계산해 봤더니 계산 결과값이 수식 앰퍼샌드 넘 값이랑 똑같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r의 형식은 int 별 형식이에요. 따라서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자 num의 형식은 int 형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식 num 계산하면 value of num이 나올 겁니다. 그 변수에 담겨 있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3 담고 스타트 했으니까 3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별 ptr 했을 때도 똑같이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ptr 자리에는 앰퍼샌드 넘 값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앰퍼샌드 넘 값을 담고 메모리 위에 그 자리에 있는 int 한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3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느낌으로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식 num이랑 수식 별 ptr이 동일한 int 형식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메모리 위에 있는 동일한 4바이트에 담겨 있는 int 값 3을 가져오는 수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각각의 둘 다 L밸류 수식이 맞단 말이에요. 둘 다 메모리 위에 있는 동일한 4바이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걷다가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일 수 있어요. 수식 앰퍼샌드 넘 하면 어드레스 오브 넘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000이라고 잘 나와요. 수식 앰퍼샌드 별 PTR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자 PTR을 갖고 따라갔을 때 있는 그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계산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int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니까 똑같이 000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다시금 그 수식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수식에 다시금 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별 앰퍼샌드 넘을 하면 당연히 가까운 게 먼저 붙어요. 앰퍼샌드 먼저 해서 위치 상수값을 손에 얻은 다음에 그걸 갖고 메모리 위에 있는 int 4바이트짜리 int 한 칸에 담겨있는 int 값을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다시 밸류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이 다시금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른쪽도 비슷한 느낌으로 별 앰퍼샌드 별 ptr 하면 지금 별 ptr 하면 int 한 칸이 특정되고 그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얻은 다음에 그 포인터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있는 int 값을 들고 온 셈이니까 다시금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앰퍼샌드 연산자는 스캔F 할 때부터 유서 깊게 등장했고 그 1순위, 2순위, 3순위 할 때 설명을 했어요. 키보드에 남아있는 키가 기호가 앰퍼샌드 정도밖에 없어서 이걸 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사이즈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가 다 날아가 버려서 다 사용 중이라서 키워드를 써서 연산자를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요 별 연산자랑 앰퍼샌드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서로 약간 대칭되는 느낌의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별 앰퍼샌드를 둘 다 그 수식에 붙이는 게 유효하다면 별 앰퍼샌드 EXP가 만약에 유효하다면 이 수식은 사실은 그냥 EXP 적는 거랑 형식 측면 내지는 계산 결과값 측면에서 항상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요거는 C동네에서 항상 true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앰퍼샌드 연산자 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별 연산자 내 손에 포인터 값이 있을 때 그걸 따라가서 거기 있는 칸을 쓰는 셈이 돼요. 따라서 이 둘은 일종의 대칭되는 연산자고 그거를 둘 다 여기다가 붙여놓는다면은 일종의 상쇄 같은 게 발생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내 손에 인트 칸이 있다. L별 요수식이라면 인트 한 칸 특정할 수 있다.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에 대한 인트 한 칸, 뭐 그 칸에 담겨 있는 값 같은 식으로 앰퍼샌드 연산자, 별 연산자를 열심히 교차시켜 가면서 여러분이 붙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얘는 이 수식과 동치다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코드에서는 이제 넘은 3을 하는 게 아니라 별 PTR은 5를 해요. 이름 PTR을 사용해서 인트 한 칸에 담겨 있는 값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 시점에 다시 한번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수식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앰퍼샌드 넘 했을 때 항상 똑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TR 자리에는 여전히 똑같은 포인터 값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별 앰퍼샌드 넘 하면 5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넘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 PTR 했을 때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넘 했을 때는 5가 나오고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별 PTR 얘는 지금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쓰는 셈이 되는 거죠. 하면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6줄에 걸쳐서 출력하고 있는데 왜 앰퍼샌드 넘이랑 PTR이 똑같은 값이 나오냐? 왜 별 앰퍼샌드 넘이랑 별 PTR이 똑같은 값이 나오냐? 왜 넘이랑 별 PTR이 똑같은 값이 나오냐를 각각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앰퍼샌드 넘 값이랑 PTR 값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에요. 는 수식이 이걸 계산해 놓은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두 수식은 좌항, 우항 수식은 형식도 동일해요. 인트 별 형식입니다. 못 믿겠다면 조사식을 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두 줄은 그 별 하나 튀어나오는 그 수식에 별 연산자를 붙인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수식은 둘 다 인트 형식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포인터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있는 4바이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동일한 5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은 그 별 앰퍼샌드를 상쇄를 한 셈이 되는 거죠. 또는 이름 넘을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별 PTR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 복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는 게 자, 요거 지금 야 신기하다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지난 시간에 이미 등장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요걸 구경했다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구경해 볼 준비가 됐다 볼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나 복습입니다. 우리 배열 나중에 사용할 여러 칸을 도입하고 싶을 때 배열 선언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린 지금 인트 5칸짜리 배열 ARR을 도입을 해놓은 상태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PTR 자리에 ARR의 1번째 칸에 대한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출력을 적절히 해주도록 해놨으니까 출력 결과를 위주로 구경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000008220번지로 잘 뽑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ARR 1번째 칸 계산 결과값을 PTR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앰퍼샌드 ARR 1번째 칸 하면 지금 보시면 자 ARR이
8번지였단 말이에요. 008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가 0번째 칸의 위치가 되는 거고 거기 뒤로 4바이트만큼 뒤에 1번째 칸이 위치할 거예요. 따라서 8 더하기 4를 하면 10진수로 12가 되고 따라서 8, 9A, B, C가 됩니다. 그래서 C가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은 C가 12입니다. 10진수로. 자, 그래서 0, 4, 8, C 이렇게 4개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걸 추천해요. 4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는다. 그러면 0, 4, 8,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다시 0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C에다 4를 더해보면 D, E, F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자릿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0, 4, 8, C 정도로 외워두시면 아마 편할 겁니다. 아무튼 ARR 1번째 칸은 C번지가 맞아요. 왜냐? ARR 0번째 칸이 8번지가 맞을 테니까요. 아무튼 자, 여기도 비슷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 수식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PTR을 계산한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 는 수식을 방금 전에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얘네 둘은 형식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RR 1번째 칸에 뭐 담겨있니? 물어보면 우리한테 5가 담겨있다고 말해요. 왜냐? 5 담고 스타트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PTR로 메모리 위에 있는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위에 있는 인트 칸에 5를 담겠어와 같은 식으로 적진 않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담겨있는 5를 똑같이 우리가 들고 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지금 별 PTR은 3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동일한 위치값을 갖고 동일한 칸에 담겨있는 동일한 3을 우리가 쓸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여전히 복습입니다. 수식 ARR 1번째 칸과 수식 PTR의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는 수식은 요거는 언제나 유효하게 적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이 두 수식을 계산하면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식 PTR이랑 수식 ARR 대괄호 1이 진짜로 완벽히 똑같은 수식인 건 아니에요. 수식 PTR은 L밸류 수식이 맞지만 ARR 1번째 칸은 L밸류 수식이 아니기는 합니다. PTR은 되지만 ARR 대괄호 1은 안 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동일한 형식, 동일한 값이 나오는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ARR 대괄호 1이랑 PTR이랑 똑같이 적을 수 있다는 건 별 PTR이랑 별 ARR 대괄호 1이랑 동치란 얘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별 두 개가 지금 연쇄적으로 붙어있고 걔네들을 마치 상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ARR 1번째 칸에 있는 인트 값을 가져온다와 같이 계산 결과값이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펑크2 내용이 끝나고 펑크3를 구경을 해본다면 이거 1번 하다 끝나겠는데 일단 이것만 여러분 순서대로 납득할 수 있다면 2번, 3번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 여기다가 힘을 한번 줘볼게요. 자, 배열의 각 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요. 일단 이전에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배열 선언 도입해두고 컴파일러가 정의를 한다 그랬어요. 그때 컴파일러는 무조건 0번째 칸 바로 뒤에 1번째 칸, 바로 뒤에 2번째 칸이 나열돼 있게끔 컴파일을 해준다라, 정의를 해준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ize of int 해가지고 방금 전 얘기했던 그 형식 이름 적기 위해서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갖고 size of 수식을 지금 적었어요. 아무튼 size of int 하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 4 값을 여기다가 담으면서 스타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ARR 0번째, 1번째, 2번째 등등 각각의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펑크3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전히 ARR 그러니까 이 배열은 8번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번째 칸은 8번지에 있고 1번째 칸 방금 본 C번지 그 다음에 10번지, 14번지, 18번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위치값 차이는 4고 얘는 size of int랑 완전히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나오는 결과값이 똑같이 8번지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ARR 자체의 메모리상의 위치 포인터 값이랑 ARR 0번째 칸, 그 인탄 칸의 위치 포인터 값이 서로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수식 ARR이랑 ARR 대괄호 0은 형식은 달라요. 따라서 수식 ARR과 수식 ARR 대괄호 0은 역시나 형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위치값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그
int 5칸짜리 배열 이 메모리 위에 어딨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결과적으로 int 한 칸이 메모리 위에 어딨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그 배열이 있는 위치에 가장 앞부분의 4바이트만큼의 0번째 칸, int 한 칸이 담겨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 숫자가 지금 똑같이 나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요거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본 거고 얘는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수식 ARR을 적어봤고 수식 ARR을 적어봤어요. 일단 지금 우리는 의미 관점에서 printf 호출식 안에 계산하면 배열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은 겁니다. 그 뒤에는 계산하면 그 배열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었어요. 따라서 뒤에 수식은 일단 말이 됩니다. 근데 앞에 수식은 지금 좀 오묘해요. 계산하면 배열 덩어리가 띵 하고 나오는 건데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int 5칸짜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무튼 간에 계산 결과값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역시나 계산하면 동일한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RR이랑 ARR은 계산하면 동일한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구경하면 아마 2번, 3번도 여러분이 집에서 납득을 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과제 넘버 2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하시면 제가 반드시 답변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프리는 안 만들어도 돼요. 걔는 좀 어렵습니다. 제출 가능 띄우는 건 쉬운데 진짜 프리, 그러니까 남들도 쓸 수 있을 법한 좀 더 범용적으로 동작하는 프리를 만드는 건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그거는 시험 공부 좀 깊게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공강이 우주 공강이다. 그럴 때 도전해 보시고 다만 얼록은 지금 여러분이 도전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당연스럽게도 우리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뭔가를 추가로 알고 있어야 목표라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기 위한 새로운 선언을 여러분이 도입을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이전에 설명한 적 있으니까 영상 보고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 변수 이름들 쓸 때는 수식 넘버랑 수식 앰퍼샌드 넘버가 형식 및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랐어요. 수식 넘버는 value of 넘버가 나올 거고 앰퍼샌드 넘버는 address of 넘버가 나올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이 수식 넘버는 그 세 가지 종류 value of랑 address of랑 size of 세 가지 종류 값을 다 얻을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버라 적으면 value of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퍼샌드를 적어놨다면 그러면 value of 넘버를 계산 결과값으로 삼는 게 아니라 address of 넘버가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도록 컴파일을 해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수식 넘버가 수식 앰퍼샌드 넘버보다 더 무거운 수식입니다. 수식 넘버는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직접 가서 4바이트를 멱살 잡고 가져오는 수식이에요. 수식 앰퍼샌드 넘버는 컴파일러가 미리 컴파일 타임에 정해둔 그 위치 상수값이 계산 결과값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수식 넘버 계산할 때는 앰퍼샌드 넘버 값을 사용해서 메모리 위에서 멱살 잡고 4바이트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사실은 수식 넘버는 수식 별 앰퍼샌드 넘버랑 동등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작업을 하는 수식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프로그래머가 능동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두 값 다 넘버에 대해 존재하니까요. 근데 배열은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한 칸짜리라 하더라도.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열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로 value of ARR과 같은 거를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 배열은 한 칸짜리가 아니니까요. int 한 칸, 더블 한 칸은 한 칸짜리입니다. 따라서 value of number 하면 그 4바이트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돼요. 근데 value of ARR 하면 이게 지금 몇 번째 칸에서 가져오라는 건데 C 컴파일러가 꺼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C 컴파일러는 거기서 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냥 ARR이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이 사람이 value of ARR을 의도한 게 아닐 거다라고 상정해서 대신에 알아서 이 순위에 해당하는 ARR이 정의된 위치값이 계산되도록 디덕션을 수행을 해준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말하면 수식으로서 적은 배열의 이름은 만약에 거기다가 앰퍼샌드 연산자를 직접 붙이거나 아니면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직접 붙여서
명시적으로 address of ARR, size of ARR과 같이 적지 않는 이상은 그 배열의 0번째 칸을 의미하는 포인터 상수 수식으로 deduce를 수행을 해줍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ARR이라 적는다면 얘는 $ARR 대괄호 0으로 컴파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형식 측면에서 본다면 int 5칸짜리 배열 이름을 적었다 하더라도 int 별 형식 수식을 적은 걸로 간주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예외는 존재해요. 수식 $ARR의 형식은 절대로 int 별 형식이 아닙니다. 걔는 명백히 $연산자를 써서 별 하나를 더 붙이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ARR을 적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실행한 결과상으로는 일단 계산 결과값, 포인터 값 자체, 숫자 자체는 똑같이 나와요. 그렇긴 한데 얘는 형식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ARR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 따라서 요거랑 동일한 형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뭐 지들 맘대로구만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펑크4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얘도 한번 실행 결과를 놓고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 수식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R 열심히 방금 전 얘기했던 대로 그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걷다 대괄호 수식 붙이고 걷다가 앰퍼샌드 연산자 붙여서 동일한 형식, 동일한 값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방금 전 의미했던 대로라면 얘랑 동등한 느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걸 갖고 메모리 위에는 int 한 칸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3이 나옵니다. 이 수식은 사실상 이거랑 동치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ARR이라 적은 걸 $ARR 0번째랑 똑같이 적은 셈으로 쳐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별이랑 앰퍼샌드는 붙여두면 상쇄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ARR 0번째 칸에 뭐 담겨있니라 물어보면 깔끔하게 선언에 적어둔 그대로 이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 0번째 칸에 담겨있는 int 값을 3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밑에는 지금 1번째 칸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0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별이랑 구체적으로는 int 별 형식 수식이랑 int 형식 수식을 덧셈을 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랬을 때 결과가 C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ARR 계산하면 8 나오거든요. 근데 걷다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가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nt 별 더하기 int를 했을 때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동네는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는 이전에 이미 본 적 있어요. ARR의 1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얻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 펑크에서 봤듯이 C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걸 두 개를 갖고 놀아보는 거예요. 얘거가 아마도 포인터 값일 것 같은데 걷다 별 붙이면 실제로 1번째 칸에 담겨있는 5가 나옵니다. 지금 ARR에는 소수들이 담겨 있어요. 3 다음에 5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수식에 별표 붙인 게 5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 수식에 별표 붙인 게 지금 역시나 5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둘을 상쇄시키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있는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름을 사용했을 때에 해당하는 ARR의 1번째 칸에 담겨있는 5를 역시나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팩트입니다. 수식 ARR 대괄호 n은 사실은 이런 느낌의 덧셈식과 별 연산자를 붙인 수식으로 1대1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ARR의 n번째 칸을 쓰겠다라는 건 ARR의 0번째 칸의 위치보다 n만큼 떨어진 뒤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랑 동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똑같이 생겼잖아요. 실제로도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n번째 칸은 배열 이름, 포인터 상수보다 n칸만큼 뒤에 있는 칸이 따라 말하면 돼요. 그래서 대괄호 0 하면 0칸만큼 뒤이니까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대괄호 1 하면 4바이트만큼 뒤가 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시작은 0번째를 지금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 두 수식을 항상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요거고 요 뒤에 더 재밌는 게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그만둬야 언니들이 이제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자 봐봐요. 우리가 원한다면 ARR이랑 PTR이라는 이름 둘 다 아무튼 디덕션을 수행하면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자 방금 전에 대괄호 수식이랑
포인터 덧셈 하는 이상한 수식이랑 동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손엔 포인터 변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PTR은 ARR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형식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앰퍼샌드를 여기다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예시를 ARR 대신에 PTR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형식,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PTR은 명백히 배열 이름이 아니에요.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인트 별 형식 수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쟤를 배열 이름인 것처럼 대괄호 연산자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펑크6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인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인수 이름을 배열 이름으로서 도입을 할 때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인수는 변수예요. 근데 배열은 변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열인 인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넘버즈 인수 선언 적을 때 데클러레이터에 대괄호를 붙여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는 꺼지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초이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대신에 우리가 대괄호를 붙여놨다 하더라도 C 컴파일러는 어떤 배열의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기에 적절한 그런 형식으로 대괄호 대신에 별을 붙여가지고 컴파일을 해줍니다. 이러면 가능해요. 별 하나를 전달하는 건 가능해요. 인트 5칸을 통째로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별 하나만 전달해도 0번째 칸의 위치만 전달해도 거기서 대괄호 써가지고 0번째 뒤에 있는 1번째 뒤에 있는 2번째 쓸 수 있는 건 하등의 사용성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C 컴파일러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디덕션을 수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C 동네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근본적인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인수는 변수고 배열은 변수가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우회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굳이 리터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몇 칸짜리냐? C 컴파일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얘 포인터 변수로 간주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기다 5 같은 거 적는다 하더라도 이 5라는 숫자는 정의할 때 절대로 활용되지 않아요. 이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오로지 8바이트만큼 별 하나만큼만 정의가 될 겁니다. 등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납득된다면 다음 예시를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펑크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까가면서 구경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경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수업 마지막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내리막에 해당하는 남은 내용, 오늘 나왔던 그 형식의 완전성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에 궁금한 거 있다라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희망한다면 금요일 수업날 와서 또 물어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아무튼 집에 갑시다.